아, 오늘은 날씨가 무슨 겨울이 다 끝났는지 덥습니다. 더운데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스카프를 하는 것은 스카프를 한 패션이 좀 나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남이 농담하는 거를 잘 받아치고, 잘 웃는 스타일인데, 아, 농담 매니아죠. 농담 매니아인데, 농담 중에 그 가장 재미없는 요즘 농담이 그 수저 타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타령들 하는 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뭐 행태에 대해서 그 냉철하게 풍자하는 것도 전혀 아닌데 은근히 이게 쓰는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죠. 근데 제 주변에는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뭐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흑수저 금수저를 굳이 뭐 날카롭게 아주 그 날카롭게 그 비판할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을 해서 흑수저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금수저는 이렇게 생겨 먹었느니 나누고 비판하고 뭐 사회적 구조가 어떠니 그런 걸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흑수저라고 자기를 폄하하는 행동 그리고 미리 절망하는 행동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김에 그냥 한번 녹음을 좀 해둬야겠다 싶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요즘 양아치라는 것은 뭐 조금 그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다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동네 깡패 그러니까 조직으로 뭐 백골단이니 이런 아이들 말고 동네에서 약간 깡패짓거리를 하는 애를 거의 양아치라고 했는데 양아치들도 싸우면서 금기가 있어요. 금기가 뭐냐면 그 부모를 서로 안 건듭니다. 욕을 갖다 상대방한테 과한 욕을 하더라도 부모가 니네 부모가 어떠니 니네 엄마가 어쩌니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원래 우리 어렸을 때 그 금기사항이거든요. 양아치들 사이에서도. 근데 요즘은 그 양아치들도 안 하는 짓거리를 아주 자발적으로 자기가 밑바닥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밑바닥 인생은 괜찮아요. 자기가 밑바닥 인생이라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계급으로 만들어서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흑수저 하고 뭐 요즘 뭐 무수저 만들고 이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 수저 타령의 근본은 뭐냐?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에 따라서 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탈하게 부모의 덕을 보고 재산이라든가 뭐 백그라운드인가 지식을 받는 사람은 금수저고 아닌 사람은 흑수저인데 그 굳이 자기가 흑수저라 일지라도 굳이 내놓고 뭐 나는 흑수저예요 뭐 금수저가 미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난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는 이거를 금수저 흑수저 타령을 뭐 몇 년 전부터 한다고 하길래 나는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저거 누가 만든 놈이 도대체 무엇인지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우리는 저 앞에 가 있으니 금수저는 우리들 앞에 가 있으니 니네들은 아직 쫓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무슨 미리 겁을 주는 건지 난 아니면 해봐도 소용없다고 미리 좌절감을 주는 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흑수저 농담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뭐 그렇게 하면서 어, 어떤 계층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떨 경우에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금수저 흑수저란 이런 비관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미리 자기 비하를 한다든가 자기 폄하를 하면서 도전을 중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 제 근처의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은 이런 흑수저니 금수저니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이 직딩들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뭐 보면은 뭐 젊은 친구들 뭐 취준생이라고 하고 뭐 취직에 실패를 봤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뭐 20살에서 30세에 그런 거에 그 좌절감을 맛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가 발전적이지 않고 본인한테도 발전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 언어, 그 단어에 그 속박되는 인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듣게 되면은 어 뭐냐 그 흑수저라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피의식이 젖어 들어간다는 거고 분명하고 자기 스스로 깎아내리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스스로를 별 볼 일이 없게 만드는 그런 수저 타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2019년에는 그런 언어들이 그 재미없는 그 수저 타령 농담이 올해 안으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저도 알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계층 간의 이동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나 80년대 보면 요즘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졸부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습니까? 그게 강남에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강남 졸부라는 게 생겼고 그 뒤로는 90년대 92년, 93년, 94년 이것만 하더라도 아파트 부동산만 갖고도 계층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어요. 계층 이동은 어떤 지적 계층 이동보다도 부의 계층 이동,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한번 사면은 뭐 더블이 되는 케이스도 많았었고 조금만 더 걸리면 따따블 되는 그런 시절이 1990년,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 당시에는 뭐 알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7%, 8% 이런 시절이고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면은 그런 대박치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중국이 7%, 8% 이렇게 되는데 중국도 가면 대박치고 일억 한 번에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졸부들이 되게 많아요. 상하이 가도 제 친구들 보면 뭐 집이 상하이 오리지널 상하이 사람들은 참고로 자기가 그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상하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상하이가 굉장히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지식인들이 사는 그리고 경제도시로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어디 가서 전 중국 사람입니다 안 하고 상하이안이라고 항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도 지금 한 3년 전에 집이 뭐 상하이에 뭐 7채인가 8채인가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회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뭐 4%, 뭐 5% 밑으로 되게 되면 예전처럼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막 따블이 되고 뭐 2억이 4억 되고 4억이 8억 되는 경우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참고 삼아 나중에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부자들이 건물 산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오피스를 사는 그냥 사무실 공간도 있고 상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 말고 오피스 건물, 사무 직원들이라는 그런 건물 가진 게 수익률이 4%예요, 4%. 옛날 몇 년 전만, 10년 전만 해도 4%가 최소한 10%, 8% 그랬는데 이제 4%밖에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딘가 투자를 해갖고 대박을 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층 이동이 부로서 뻥튀기 튀겨서 뭐 송아지가 뒷걸음 치다가 쥐새끼 잡듯이 그런 행운을 잡아서 대박 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좀 가난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전에 뭐 사법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시절 좋을 때 군사독재 시절에는 뭐 육군사관학교도 가는 방법도 있었고 또 공부 잘하는 애는 뭐 경찰대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게 되면 경찰대학교 나오면 저는 모르겠지만 무궁화 하나 주는 거기 때문에 제 나이 때는 경기도에서 뭐 탑클래스가 된 사람들만 가는 그런 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경찰대학교도 많이 바뀌고 있고 뭐 사관학교는 예전같이 군사정부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냥 직업군인으로서의 가는 길, 장교로 가는 길로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법고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신분 상승은 부상승이 아니라
검사라는 어떤 직책을 가질 수 있는 고급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변호사도 너무 많고, 그리고 요즘은 또 알다시피 그 부패가 정경유착이니 이런 유착들이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검사들도 되고 나서 무슨 예전처럼 뭐 스폰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조건도 못 돼요. 그냥 걸리면 다 목 날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도 와갖고 해서 사법고시를 하든 뭐 로스쿨을 나오든 신분 상승이 별로 안 돼요. 그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있지만 의사들이 뭐 좋은 쪽 빼놓고 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압구정동의 성형외과니 피부과들이 매년 그 나와 있는 게 나 그만두고 문 닫겠다고 하는 사람이 40%가 넘는답니다. 이건 누구 얘기냐면은 그쪽에 관련된 사람. 이 병원은 일반 부동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또 병원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병원만 관련해서 특히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한 압구정동에 그런 병원들이 한 40%가 나와 있답니다. 매물로. 근데 팔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뭐 회계사도 마찬가지지만 회계사가 뭐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많이 뽑지 않습니까? 요즘도 연중 뭐 한 뭐 800명씩 뽑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평범한 집안에서 계층 이동 한 단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뭐 계층 이동이라는 말 자체도 되게 웃기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적인 계층의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작다는 거는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걸 어떻게 뭐 거품 물고 욕하고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금수저라고 자꾸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는데 금수저가 되면 뭐가 부러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나는 흑수저는 말도 쓰기도 싫거든요. 저는 흑수저보다도 요즘 그 이렇게 보니까 흑수저 이렇게 레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뭐 재산이 흑수저는 기억 뭐 자산 규모가 5천이고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저는 살면서 흑수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에 흑수저의 기본 베이스는 단칸방 나오죠. 단칸방이나 지하방 나옵니다. 기본. 그리고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게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저는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두 가지를 더 붙이면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부터는 그 장학교실이라고 그 장학교실하고 시험지예요. 시험지. 요즘엔 뭐 구몬이니 뭐 이런 거 같은 선생님이 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1, 2, 3학년들 해갖고 그 산수면 산수, 국어면 국어 하고 시험지를 갖다가 이게 갖다 줘요. 배달을 해요. 배달을 하면 그 어느 집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그 학생이 그 풀고 그럼 그 다음날 제가 그걸 가지러 가요. 가지고 오고 새로운 오늘 걸 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와서 채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갖다 주고 이렇게 배달하는 지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했어요. 그때가 한 3,0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완전 생계는 아니고 한 반 생계 같은 걸 했었고 저희 중학교 때는 학생이 한 11반 있었으니까 한 580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중학교 1, 2, 3학년을 완벽하게 제가 신문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신문 배달. 요즘 신문 배달원 했어요.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한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때 경향신문을 돌렸었는데 3년을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거 신문 돌리고 학교 수업 끝나고 신문 돌리고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에 10시에. 그게 어떻게 10시가 되냐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신문 배달 온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신문을 돌린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즘에는 신문을 갖다가 뭐 자동 납부해서 이렇게 보내지만 예전엔 그런 제도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신문을 돌리는 사람이
제가 그때 당시에 한 130 정도, 130집을 제가 돌렸었는데, 제가 키가 거의 한 1m, 한 35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고 키가 클 때가 170이었거든요. 169.7. 반올림에서 170이었는데, 하여튼 135고 하여튼 중학교 1, 2, 3학년 통틀어서 보면은 번호가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사이에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리고 신문을 돌리면 한 8시까지 신문 돌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영수증을 갖고 다녔어요. 영수증. 옛날 배달원들은 이게 영수증을 갖고 다녀요. 영수증 갖고 다녀갖고 130에 대한 영수증을 다 수금을 그 배달원들이 직접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오는데 그 보급소에 돈을 못 받아오고 그러면 실적이 나쁘면 굉장히 쪼옵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짜리가 거기 어떨 때는 뭐 밤 11시, 12시까지 기다려요. 왜냐면 제가 성남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공장 다니신 분도 신문을 좀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야근하고 술 먹고 뭐 철야하고 그런 사람들이 늦게 와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거의 죽치고 앉아갖고 밤 11시, 12시까지 돈을 받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갔더라도 집에 가면 한 10시에서 10시 반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뭐 11시도 되고 12시도 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일요일 날도 쉰 적이 없어요. 일요일 날은 쉬는 게 아니고 일요일 날은 또 불러요. 그 신문 보급소에 불러서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문용어로 확장이라 그래갖고 세일즈 시킵니다. 세일즈. 그거를 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신문 보급소에 일을 해는 거를 제가 완전히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때는 제가 한국일보를 돌렸는데 그때는 새벽 신문이에요. 새벽 신문인데 새벽 신문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시 반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제가 잠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4시 반에 일어났어요. 1년 동안. 그 1년 반에 아휴 그거는 내가 230집 돌렸는데 그때 월급이 22,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22,000원. 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 진짜 취미 생활로 한 게 운동으로 한 게 아니고 취미 생활로 한 게 아니라 돈을 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 1, 2, 3학년 1학년 때까지 돈 벌라고 신문을 돌렸어요. 신문 돌리면 이렇게 쾌청한 날 좋은 날만 신문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눈보다 이 비 같은 경우가 새벽에 오면 여름에 장마철에 이렇게 비가 위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가 이 옆으로 칩니다. 옆으로. 그럼 그 한 230불 들고 우산도 없이 그 우비 쓰고 그렇게 그 비닐에다 둘둘 아이고 뭐 말도 하기 싫다. 말도 하기 싫어. 하여튼 그렇게 어렸을 때 그 고1 때도 개고생했어요. 하고 저는 신문을 그렇게 돌리면서도 학교 때 고1 때도 저는 학교를 9시 반에 갔습니다. 뭐 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학교 가면 9시 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까지 도착하는데 9시 반이니까 5시간을 그렇게 헤매고 아침 매일같이 헤매고 돌아가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고 두 번째는 뭐 흙수저 뭐 하지만 저는 더한 게 그런 거보다 난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뭐한 적은 이렇게 불평물만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거야. 평생을 살아면서 지금도 살면서 저는 그거 갖고 불평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이게 술을 먹으면 그렇게 아주 사람들 잠을 안 재워요. 술주정인인데 저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요즘 흙수저와 별도로 중학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문 돌리고 고생을 좀 했었고 그리고 아버지 돈 평생 벌어보신 적이 없어요. 없고 술 드시면 잠 안 재우고 한 4시 5시간 잠은 안 재웁니다. 이건 나중에 뭐 인생 제 얘기 할 때 한 번 더 할 건데 저도 요즘 얘기하는 흙수저 플러스 이 두 가지를 더 갖고 있었어요. 근데도 저는 뭐 이 세상을 되게 원망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미워하지만 그렇게 뭐 조금 뭐 안 됐다 싶은 생각이 있었지 이렇게 뭐 흙수저니 하면서 뭐 밖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은 흙수저야 뭐 우리는 저층계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중고등학교 때 할 거 다 했어요. 뭐 그 전국에 보면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보면 꼭 있다 이런 놈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뭐 응원단장도 하고 오락부장도 하고 응원에 응변에 합창에 하여튼 학교 다니면서 웃기는 짓거리는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모를 탓하고 우리 난 이렇게 생겼나 뭐 어쩌고 원망해 본 적도 없고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금수저는 뭐가 부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금수저가 직접 내가 들어도 별로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하기에 오래전부터 재산의 재물의 세습은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이니까 자기 번 거를 자식한테 내려주겠다는 거 기본 본능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제가 한 20년 얼추 됐을 때부터 학력 세습이라는 학력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구조가 예전에는 과외 금지 시절에는 그게 이제 불가능했었는데 이게 사교육 과외가 있으면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A랑 B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똑같은 조건에서 좋은 조건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력 세습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거를 예전에 그 눈치를 챘죠. 그거를 이게 재산뿐만 아니라 학력까지 넘어갔구나. 저도 압니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수저태량에서 기분 나쁜 게 그건 것 같아요. 기회의 불균형 같은 것 같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면 무슨 뭐 카지노 하는 정성 카지노니 뭐 서울시 무슨 공사 같은 데도 뒷구멍으로 이렇게 똑같이 100명이 있는데 그런 뒷줄을 이용해 갖고 몰래 들어가는 취직하고 그런 경우가 제일 부러운 케이스죠. 부럽고 치사한 경우가 나도 저런 치사한 경우를 갖고 싶다 이런 게 있고 뭐 좋은 교육 받아갖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 그게 금수저에서 첫 번째를 갖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갔다. 그리고 어학연수 가고 싶을 때 크게 나는 알바하고 있을 때 걔네는 큰 부모한테 손 벌려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다. 그리고 영어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뭐 대기업을 들어가 공기업을 들어가 스펙이 나름대로 빵빵하다. 그리고 조금 안 되더라도 부모 빌부터 갖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리고 돈도 못 벌면서 차를 끌고 다닌다. 뭐 이런 거에다가 뭐 직장 들어가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 받으면 좋은 배우자를 얻겠지. 좋은 배우자를 얻기면 좋은 자식이 있겠지. 좋은 자식이 얻게 되면 행복하게 즐겼겠지. 뭐 이런 구조가 아닌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나 싶어요. 제가 봐서. 그게 뭐 대단히 부럽나요? 난 그거 별로 대단히 부럽지 않아. 자 보시면 돈이 많아갖고 이게 좋은 사교육 비싼 거 어느 사람은 30만원짜리 받을 때 100만원짜리 받으면 머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그거 가능해요. 근데 공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게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거기 안 되면 돈을 예를 들어서 30만원 투자하는 집에 사교육비 뭐 100만원 150만원 뭐 해서 했는데 성적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사자의 그 금수저라고 하는 그 자식은 아마 말은 안 해도 미치고 팔딱 뛸 거야 아마. 아니 부모가 그렇게 대줬는데 실력 안 올랐다고 성적 안 올랐다고 집에서 가만 놔둘까요 그 사람? 아마 자식이 아니고 왼수일 것 같은 데가 봐서는 어? 엄청나게 쪼일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자꾸 뭐가 날라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그러는 사람들 그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교육비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사교육비 투자하다가 하다 안 되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유학 보냅니다. 유학 보낸다고 유학. 중학교 2학년 3학년 유학 보내요. 적응을 못하는 케이스지만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게 여기서 도저히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부모들이 돈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갖다 그렇게 비싼 돈 사교육부에 투자를 했는데 얘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는 성적 잘 나가고 뭐 서울대 가고 뭐 연세대 가고 그러는데 얘는 뭐 매냥 그냥
밑바닥에 돌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쪽팔려갖고 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쪽팔려갖고 애를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몇 사람 봤어요. 중2 때, 중3 때 보내요. 뭐 그럼 그 사람이 가면 뭐 대학까지 졸업하면 9년 정도나 뭐 10년 있잖아요. 영어 잘하는 거야 뭐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잖아요, 기본. 영어 잘하는 건. 그리고 와요.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무슨 문제점인지 잘 모르겠죠.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없어요. 이게 부모와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인격체와 인격체의 만남입니다. 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모들은 절대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지만, 어렸을 때는 몇 년, 어렸을 때 뭐 40대 때는 절대로 중학교 때 이런 때 유학을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가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약물 중독된 애도 있고 그래요. 이게 장밋빛 환상만 많이 봐서 그렇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건 아주 친하지 않으면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있어서 공부 과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유학 가고 어학연수 가는 거, 이면에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최고 가슴 아픈 게 부모가 진짜 정이 가장 없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만나도 굉장히 대면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0몇 살 돼갖고 그게 다시 친해지려고 친해지지가 않는데, 이미 그 해외에서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그 멘탈이 벌써 그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어갖고, 여기서 일상적으로 얘기는 뭐 아버지 소리, 꼰대 얘기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도 거의 먹히지 않는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스펙을 갖고 이제 어쨌든 간에 뒷줄로 들어갔든 앞줄로 들어간 직장을 들어갔다. 그럼 이 사람이 꼭 직장에 잘 들어가긴 했지만, 이 사람이 꼭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인정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총무와 인사를 하고 어느 외국계 회사에서 제가 이사로 있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스펙 좋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일 잘하고 인정받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왜 안 그러냐면, 일단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쳐주지도 않아요. 뭐 토익을 990점 맞든 980점 맞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어가 뭐냐? 전투 영어를 잘 할 수 있냐? 메일을 잘 쓰느냐? 아니면 밑에 시다바리 일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토익 990점은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배낭여행 간 게 또 스펙이라는데, 그게 무슨 스펙입니까? 그냥 스펙 아니에요. 그거 쳐주지도 않아요. 조직에 들어가면 쳐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스펙들은 큰 회사에 들어가면은 거기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온 회사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다 최소한 그 정도 스펙 갖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없어요. 그것만 갖고 좋은 회사 들어간 거로 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좋은 스펙 갖고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야. 그런 사람들, 거기 버티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없는 놈은 없는 놈들이 힘들지만 있다가 떨어지는 놈은 더 괴롭습니다. 못 버텨요. 인간 자체가 못 버팁니다. 그 낙차가 크면 클수록 인간은 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추락하는 그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큰일 났네. 뭐 아무 얘기도 한 것도 없는데 30분 돼갖고 일단 한번 자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